안녕하십니까, 장유서입니다. 네, 오늘은 요양원 창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폐업률이 높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요양원에 대한 폐업률이 높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그 의원님이 이제 통계 자료로 내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부터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그렇죠. 수치라는 부분이 달라지시는 건데 그 의원님이 잡으신 부분은 신규 설립과 폐업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아니라 네네. 올해 설립된 신규 대비 대비 이제 폐업률을 보신 거예요. 폐업률을 본 거고 네. 또 그거 말고 다른 측면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전체 요양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전체 요양원 대비 폐업률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낮아지고. 네, 그러면은 10% 내외로 이제 낮아지는데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실 게 요양원은 약간 특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은 이런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폐업률은 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폐업 신고를 하고 또 어떤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폐업률이라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수요적인 측면이 있느냐 과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이 돈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 통계학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수요에 대한 얘기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익 돈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출적인 부분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인건비에 해당되죠. 예. 인건비인데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을 어떻게 할까가 사실은 요양원 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남는 돈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 예비비, 운영 충당금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충당금, 준비금, 혹은 퇴직금, 대표자라든지 이런 퇴직금으로 쌓는 어떤 그런 계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대표자가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돈이 되냐 안 되냐라는 측면을 완전히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요양원을 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대표님들이 한 200여 분 되시는데, 그렇죠. 이분들 이렇게 보시면 물론 하나만 운영하시는 케이스도 좀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남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하나씩은 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요양원 쪽에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예를 들면 기저귀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이 나라에서 이제 그때 이제 기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충분하다. 현금 결제가 좋은 이제 거래처로 요양원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의 가장 그 좋은 점은,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시설에 어르신들이 다 차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다 차면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고를 정확하게만 하고 있으면 규정에 대한 실수나 서류에 대한 실수나 어떤 그런 것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어떤 매출 구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양원인 그렇죠. 것은 근데 틀림없겠죠. 또 매년 사업이 한 15% 정도씩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죠? 매년 15%씩 일단은 뭐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1, 2등급만 적용을 받았어요. 네. 현재는 5등급까지 등급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 복지 시설이 좀 좋아지면 질수록 이 등급이 더 늘어나고 네. 혜택 받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분 중 뭐 2분이 받았다 그러면 지금 뭐 5, 6분이 받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의 사업이 늘어난다기보다 이제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늘어나실 거고요. 뭐 베이비부모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에 이제 노인 인구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앞으로 굉장히 이거 많이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실버 산업 초미의 요양원이 거의 그렇죠. 네. 넘버 1,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물 구매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집기 비용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이 좀 준비가 되셨다라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략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보수적으로 그 어르신 한 분당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 규모를 그렇게 봐야 되니까 70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고요. 남는다고 다 얘기는 하지를 못하는 게 개정 과목으로 이제 운영 충당금이라든지 환경 개선 준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계정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요양원에서는 이제 그 수익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설립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아는 대표님이 이 건물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10억을 넘게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을 설립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대박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건물가가 이제 올라서 부동산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제 그 돈을 버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양원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매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수해서 이제 운영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건물 가격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이제 권리금 그리고 이제 다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르신들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류에 대한 권리금이 플러스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양원 사업에 이제 들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장유석 저장각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